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범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는 앞으로 약 4주간 6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시사하는 등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5.7%로 1984년 7.2%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결국 거리주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격차로 확진자 추세를 따라가는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 25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가 2,258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인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오미크론 전 우세종인 델타 변이가 창궐했던 지난해 여름 재확산 당시 하루 평균 사망자의 최고치를 넘어선 겁니다. 로셜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어제 오미크론 감염 증상이 상대적으로 더 가볍다고 해서 늘 가볍다는 뜻은 아니라며 우리 의료 시스템에 가해진 압박과 실제 사망자의 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자적으로 집계하는 뉴욕타임스 데이터를 봐도 25일 기준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2주 전보다 35% 증가한 2,3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확진자와 입원 환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14% 줄어들어 65만 2,278명,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는 9% 증가했지만 하루 전보다는 소폭 하락해 15만 4,897명을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박멸이나 제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통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백신 접종, 부스터샷, 항바이러스제를 언급하고 국가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곳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고 갈 길이 남아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브리핑에서 파우치 소장과 다른 보건 당국자들은 현재 수준의 감염, 입원 및 사망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지난주 감염자 수와 입원자 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약 69만 2천 건이 보고됐고 하루 입원 건수는 약 19,800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2,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는 지난주에 비해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겉보기에는 더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벼운 것이 가벼운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도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하루에 거의 2,200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망자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며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포함한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기억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또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범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까지는 몇 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범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면서도 이 백신들은 개발되기까지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전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0년대 중반 처음 발견됐고 지금까지 7개가 확인됐습니다. 4개는 일반 감기를 유발하는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고 나머지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2020년 9월 이후 코로나19의 5종류가 우려 변이가 됐다며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현재 오미크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알려진 것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범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용어는 잠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백신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가 대유행 시작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 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범용 백신이 한두 달 안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고 이들 중 일부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미 전역에서는 앞으로 약 4주간 6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마지막 넷째 주에는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에서 앞으로 4주 동안 6만 2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새로운 앙상블 예보 결과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앙상블 예보는 하나의 수치 모델 결과 대신에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들을 가중 평균하고 예보 오차를 최소화하는 종합 예보 방식입니다. 다만 예보에서 CDC는 3주 동안은 사망자 수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마지막 주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CDC는 다음 달 19일까지 미국에서 누적 사망자 수가 92만 3천 명에서 97만 9천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87만 2,126명입니다. 한편 CDC는 또 다음 달 18일까지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 수가 4,900명에서 2만 7,8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15만 1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 중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일일 확진자 수가 아직도 60만 명을 넘는 가운데 대부분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현재 신규 확진자 중 99.9%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교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합니다. 다만 프리스쿨 학생들의 경우는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여전히 10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새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은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자가격리 후 6일째 되는 날 24시간 내 해열제 복용 없이 고열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검사 음성 결과 없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지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3K, 프리-K 등 프리스쿨 학생들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여전히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 기간은 역시 5일로 줄어듭니다. 격리 5일째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거나 격리 4일째와 5일째 연속으로 신속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6일째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격리 기간은 7일입니다. 한편 뉴욕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뉴욕주의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주 항소법원은 25일 전날 1심 법원인 나소 카운티 주법원이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결정의 효력을 항소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내린 실내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시사하는 등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7번까지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 3월 금리 인상 단행 등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후 발표에서 연방 금리를 현 수준인 0.00에서 0.25%로 유지하지만 고용 상황의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곧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체적으로 인상 시기가 3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조건이 된다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앞서 나왔던 시장의 전망대로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확실시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올해 모든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답변을 피하고 중앙은행은 겸손하고 민첩할 것이며 데이터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다양한데 대부분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에릭 위노그라드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FOMC 회의 분위기가 매력적이었고 앞으로의 회의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리 인상이 7회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FOMC 정례회의는 이번 첫 회의 이후 3월과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3월부터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7차례까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5.7%로 1984년 7.2%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큰 폭의 경제 성장 회복은 주로 개인 소비가 주도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2021년 1월에서 12월 국내 총생산이 전년과 비교해 5.7% 증가해 2020년 마이너스 3.4%에서 회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 회복은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주도했습니다. 10월에서 12월 분기에 전기보다 3.3% 늘어나 7월에서 9월 분기에 2.0%에서 가속했습니다. 미국 소매업협회 통계로는 11월에서 12월 소매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1% 급증한 8,867억 달러로 금액과 신장률 모두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현금이 풍부한 가계가 소비를 뒷받침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추정으로는 코로나19 하에서 생긴 과잉저축은 11월 시점에 2조 6천억 달러로 GDP의 10%를 넘었습니다. 실업률은 12월에 3.9%로 떨어졌고 평균 시급도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7% 상승했습니다. 2021년 10월에서 12월 분기 미국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6.9% 늘어났습니다. 다만 고인플레가 장기화되면서 견조한 개인 소비 선행이 둔화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 성장률은 시장 예상 중앙치 5.5%를 웃돌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막대한 재정 출동과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1월과 3월 분기와 4월과 6월 분기 모두 6%대 성장을 보였고 7월에서 9월 분기는 코로나19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며 감속했지만 10월에서 12월 분기에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등이 퍼지면서 2022년 1월에서 3월 분기 GDP는 2%대로 재차 감속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금이 더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것도 금 수요를 끌어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이후 금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기존 2,000달러에서 2,15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이 만기인 금 장기 거래를 추천했습니다. 미하일 프로게스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겹쳐 금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일반 소매 거래뿐 아니라 중앙은행에서도 금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은 지난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가격도 7% 하락해 1,800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도 금 가격 상승을 억누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온스당 1,825달러 5센트를 기록하며 전고점인 1,870달러 20센트에 근접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오는 3월 기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뉴욕을 비롯한 각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도 금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위험 회피 자산으로 주목됐던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면서 금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 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결국 거리 주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2대 차량까지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발급하고 방문 차량은 한 달에 2개씩, 평일 야간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팰팍 타운 정부가 지난 25일 타운의회 원래회의에서 공개한 개정안은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유효기간 1년은 $10, 2년은 $15, 3년은 $20로 변경하고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발급하며 추가로 가구당 노인 2명까지 주차 허가증 무료 발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자 주차 허가증의 경우 가구당 한 달에 2개씩 평일 야간 시간대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을 무료로 제공하고 평일 야간 시간대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 비용을 현 조례보다 낮춰 하루 $8 또는 월 $60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도 가구당 한 달에 2번까지는 타운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팰팍 타운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원래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고 최종 표결은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주 연속 증가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건 감소해 4주 만에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6만 5천 건보다도 다소 적은 수치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만 1천 건 증가한 17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총기 소유 부담금을 납부하고 책임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연간 $25의 총기 소유 부담금을 비영리 단체에 납부해야 하고 비영리 단체는 이 기금으로 총기 범죄 예방 활동에 자금을 대고 총기 폭력 희생자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자는 또 자기 총기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총기 소유자가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고 총기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저수급 국가에 12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기부하겠다는 당초 약속의 일환으로 112개국에 보낼 4억 회분의 백신을 선적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방글라데시에 300만 회분, 파키스탄에 46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난한 나라들은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50억에서 6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특별 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 많이 받은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이미 13만 명에게 부적절하게 받은 실업수당을 자진해서 반납하라는 서신을 보냈고 곧 나머지 수혜자들에게도 2차로 서신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런 혼란은 중간에 연방노동부가 실업수당 관련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로 연방정부는 독립계약자 등의 실업수당 지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주정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실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눈이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